조지아주의 한적한 산업단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6시 무장한 연방요원들이 들이닥친 현대차, LG,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그곳에서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일순간에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베테랑 출입국 관리소 직원 마이클 리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가 직접 체포 작업에 참여했다가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리웬입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섰죠. 그런데 상부에서 긴급 브리핑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부서장의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고 동료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부서장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취업한 한국인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해온 저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인들이 그런 짓을 할까 싶었거든요. 제가 만나본 한국인들은 대부분 질서정연하고 성실했어요. 불법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부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죠. 이들은 결국 돈만 밝히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싼 임금으로 미국인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번 돈을 고스란히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고한 편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 결국 그런 거구나. 미국을 이용만 하려는 거구나. 단속팀 편성이 완료됐습니다. 새벽 4시 출발, 목표 지점 도착은 6시로 예정돼 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수갑, 호송용 버스, 각종 서류들. 평소와 다름없는 준비였죠. 차 안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거야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장 입구부터 뭔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주차장, 체계적으로 배치된 안전 표지판들. 마치 한국의 첨단 공장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불법 노동자들의 작업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하얀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한 명은 거대한 제어판 앞에서 수십 개의 계기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동료와 조용히 논의하고 있었고요. 모든 움직임이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불법 노동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결국 법을 어긴 건 맞으니까라고 생각했죠.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큰 목소리로 외치자 한국 기술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작업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침착하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모두 정당한 비자와 근로허가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사무실에 모두 구비되어 있고요. 그건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상대방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반적인 불법 노동자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체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저항하지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호송버스에 올랐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문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국인들을 지켜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불법 체류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불법 체류자들은 보통 체포되면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침착했어요. 마치 곧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죠. 한 명이 동료에게 한국말로 뭔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어조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거든요. 패닉 상태의 사람 같지 않았어요. 구치소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중 한 명이 노트를 꺼내 뭔가 적고 있었거든요. 뭘 적는 거냐? 고 물어봤더니 오늘 중단된 작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업무 걱정을 한다고요? 일반적인 불법 노동자라면 들킬까봐 증거를 숨기려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업무 연속성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 일을 되새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15년 선배인 데이비드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마이클, 이번 조지아 사건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상부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이야. 데이비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이번 건이 단순한 불법 취업 단속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소리세요? 관세 협상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정치적 카드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럼 저희가 법 집행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 건가요?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요즘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이 예전과 달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체포될 때 보여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품이 있던 모습, 그들의 전문적인 작업 자세, 그리고 마지막까지 업무를 걱정하던 책임감. 혹시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멈춰 섰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저를 맞았죠. 거대한 기계들이 모두 멈춰 있었어요. 제어판에는 빨간 경고등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공장 전체가 병에 걸린 것 같았어요. 공장장 존슨이 절망에 찬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한국 기술자들이 빠지자 공장이 완전히 마비됐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루 만에 모든 게 엉망이 됐다고. 이 첨단 설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존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미국인 기술자들을 투입했지만 아무도 이 장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요. 매뉴얼을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조금만 실수해도 전체 라인이 정지되거든요. 저는 멈춰선 거대한 기계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배선과 제어판들이 한국 기술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대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보세요, 저기. 존슨이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몇 명의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매뉴얼을 들고 헤매고 있었거든요. 저들은 모두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에요. 하지만 이 한국식 설비 앞에서는 신입사원만도 못해요. 언어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술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체포했던 그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체포 당시 압수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점점 놀라웠어요. 이 사람들이 불법 노동자라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최고 대학 출신의 대기업 경력을 가진 엘리트들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급여 명세서였어요. 압수한 서류 중에는 급여 관련 자료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기술자들의 연봉은 일반적인 미국 엔지니어보다도 높았어요. 이게 과연 값싼 노동력일까? 이들은 오히려 고급 인력이었던 거야.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압수한 자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업 일지였습니다.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된 설비 점검 내역들. 정말 놀라웠어요. 김준호의 작업 일지를 보니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 업무였던 거죠. 이민수의 일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셀 온도, 편차 문제 해결 방안 연구 중. 기존 알고리즘의 한계점 발견. 새로운 제어 방식 제안 예상 효율 개선율 15%. 보세요. 이 사람은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고 있었어요.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미국 동료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미국 산업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상부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공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즉시 미국 내 기술자들을 투입하라.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자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첫날, 30명의 미국인 기술자들이 공장에 투입됐습니다. 모두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어요. 역시 미국인들이면 금방 적응하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날 끝날 때쯤 이미 절반이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공장장 존슨이 저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기술과 경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산업의 핵심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자야말로 미국의 숨은 동맹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군사 동맹이나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실제로 미국 산업을 지키고 있는 건 바로 이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압수 당시 찍었던 자료들이었죠. 영상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마치 예술가처럼 정교하게 장비를 다루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버튼과 스위치 중에서 정확한 것을 순식간에 찾아내고 복잡한 데이터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이었죠. 이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미국에서 찾는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아니, 찾을 수 있기나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잘못 판단했어. 아내는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말이야. 처음에는 불법 노동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었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사과해야지. 제대로 된 사과를.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존슨 공장장을 만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연락이 닿았나요? 아직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했거든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연락할 수 있다면 제 마음을 전해주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고요. 존슨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랍네요. 저도 사람입니다. 잘못을 깨달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죠.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준호 팀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분 중 한 명이죠. 그분께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후 드디어 김준호 팀장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김준호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웬입니다. 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과 동료분들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준호의 표정이 약간 놀란 듯 변했습니다. 사과라니요? 네. 저는 처음에 여러분을 단순한 불법 노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여러분은 미국 산업의 핵심을 담당하고 계셨더군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김준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당신도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셨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준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더욱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기술적 전문성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분들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저는 공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미국인 기술자들 중 절반 이상이 포기하고 돌아간 상태였거든요. 존슨 공장장이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어제 또 다른 라인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화학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뻔했어요. 다행히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공장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미국인 기술자들은 매뉴얼을 들고 허둥지둥하고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보세요. 저기서 일하고 있는 톰이라는 기술자가 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하지만 이 한국식 시스템 앞에서는 완전 초보자가 됐어요. 존슨이 한 구석에서 혼자 끙끙대고 있는 기술자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자유자재로 다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력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개별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어요. 먼저 만난 사람은 미국 반도체 협회의 존 스미스 회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부재가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스미스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최신 공정 기술에서는 한국의 노하우가 절대적이에요.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크나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 집중 투자해왔어요.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죠. 특히 공정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데이비드 존슨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배터리 기술이 핵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따라잡을 수는 없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날 거예요. 그보다는 한국과 협력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더욱 절감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 선배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순전히 법 집행 목적이었나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계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한미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럼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협상 카드로 활용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순수하게 기술 발전과 산업 협력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 정치적 게임의 희생양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완화되면서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는 첫날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는 김준호 팀장과 동료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기쁨과 우려가 섞인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께 일하는 미국 동료들을 생각하니 그냥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도 희망을 준 이유 중 하나였어요. 김준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온 후 공장은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됐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어요. 이틀 만에 모든 라인이 정상 가동됐고 일주일 후에는 불량률이 다시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2달간 고생했던 미국인 기술자들도 한국 동료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했죠. 정말 기적 같아요. 존슨 공장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폐쇄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공장 내부를 둘러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김 팀장님이 제안한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예방될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체계적인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미국 기술자들에게 한국의 공정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동시에 저희도 미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하다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상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몇 달 후 한미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출입국 관리소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의 체류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팀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제 제 역할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술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안이었어요. 과거에는 외국인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15년간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사람으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처리해야 할 케이스로만 봤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분들을 통해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가치와 꿈,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적이나 출신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이해와 협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죠.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재, 아이디어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제가 보여드린 변화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 그리고 미국의 혁신 정신과 포용력이 만날 때 어떤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하는지를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군사적 협력이나 정치적 연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국 기술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것이 진짜 동맹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클 리웬의 증언을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날 때 얼마나 큰 힘이 발휘되는지 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기술력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무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